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무사 단계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간만에 쟁점 이거 뭐죠? 쟁점 특강 이게 뭐죠가 뭐야? 아이는 제 처음부터 말 버벅거리네. 죄송합니다. 간만에 이렇게 쟁점 특강을 녹화를 하면서 카메라를 좀 켰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 얼굴도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액티브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강의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20년 만에 이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정신없이 보냈어요. 그래서 쟁점 특강을, 얘 또 뭐니? 뭐가 이렇게 떴니? 네, 없애버렸어요. 쟁점 특강을 없애버린 게 아니고, 요 밑에 떴던 거, 쟁점 특강을 참 오랜만에, 네, 여러분들께 이제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게 됐어요. 집을 좀 정리하면서. 이제, 두 번 다시 이사하기 싫어요. 너무너무 힘드네요. 카메라 위치를 잠깐만요. 요렇게, 조금만 더. 뭐 똑같네. 그죠? 자, 여기 머리가 잘 나오나 한번 보고요. 제 눈이 가끔 이렇게 밑으로 향하더라도 크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를 잠깐만 이렇게 조금만 더 올릴게요. 그래야지 제가 조금 더, 네, 요 밑에 있는 노트북을 살짝 올렸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잘 안 보이겠지만.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노조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 3월 10일인가? 네, 그때부터 시행이 되죠. 여러분들 시험과 이제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 조문 대비표,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가 요거를 다운받았어요. 칼라로 돼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신고 조문 대비표,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신고 조문 대비표죠. 자, 보시면 2025년 9월 9일 일부 개정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은 내년 3월부터입니다. 자,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제가 참조로 말씀드릴 건, 요 개정된 노조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짚어드리는 거 강의 시간에 짚어드릴 거고, 오늘은 신고 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개정된 노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드리는 소개 인트로덕션 맞나? 맞죠? 네, 맞나? 영어 선생님 맞았나 모르겠어. 나 창피해 진짜. 어쨌든 소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가 생략이 됐어요. 제2조 정의 똑같죠? 그런데 제1호는 현행과 같다. 여기 이제 생략한 건 뭐냐면 개정된 노조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제2조 제1호 보이시나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요거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2조 4호에 보면 다만 다음 강목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 규정이 있는데,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이죠. 소극적 요건 중에서 이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이게 삭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이게 폐지가 됐으니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요 조문이 폐지된 것, 삭제된 것, 요 문구가 삭제된 것하고 방금 읽은 근로자라 함은, 즉 노조법상 근로자성 개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이제 필요 없다 그러면 노조법이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신고 조문 대비표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각자 수업 시간에 사업주가 누구고 사업의 경영 담당자는 또 누구고, 그리고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이분들은 또 누굴까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개정노조법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한 문장이 더 들어가요. 요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H중공업 사건인가 우리 판례에서 저도 강의할 때 외우기에 부탁드리지만 그 다음에 구, 지, 결 이렇게 앞잡다서 실구지결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카메라 좀 잠깐 이렇게 당길게요. 카메라가 너무 먼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조금만 더 이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얘를 내려볼게요. 자, 뭐 그러나 저러나 똑같네. 카메라를 오랜만에 아까 촬영하기 전에 세팅한다고 세팅했는데 조금 어색해서 카메라를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당겨 봤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요 파란 거 했죠? 요 파란 거. 요 파란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우리 판례의 판례의 문구를 이제 우리 법조문에 갖다 탁 박아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호는 생략이 됐어요. 3호는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3호는 어떤 내용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는 이겁니다. 사용자 단체라 하면 3호 보이시죠? 사용자 단체라 하면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요거는 손대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신구조문 대비표로 갑니다. 자, 4호 노동조합이라면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즉 여기 자주성이 나오죠. 실질적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자주성이 나옵니다.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강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것과 개정된 노조법의 문구가 지금 이 펜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똑같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쵸? 제가 몇 번을 봤는데 똑같아요. 자, 4호의 가목부터 다목은 생략이야. 왜 그러냐면 개정노조법에서도 가목, 나목, 다목은 손대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뭔가만 살짝 볼게요. 사용자 또는 4호의 가목,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목, 경비의 주된 부분이에요. 경비의 주된 부분을 누구로부터?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그 다음에 다목,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라목은 좀 이따 보고 마목,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여기 가나 다라 마 중에서 가나 다 마는 같고 라를 생략을 한 겁니다. 라목을. 자, 다시 신구조문 대비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만 빼고 마도 현행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요거를 삭제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요 라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뭐 이렇게 하고 단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단서는 삭제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이거는 남겨뒀었는데 이제는 요 라목 자체를 삭제해서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된다. 그러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요것이 삭제됐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제가 강의할 때 이게 왜 떴지? 제가 강의할 때 잠깐 우리 강아지 사진이 보였네요. 요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이거 삭제가 됐다. 이게 어떤 의미냐? 보이시죠? 산별노조 등 초기업 노조에 일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제는 그 노조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더라.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로 다시 가겠습니다. 5호 계속 이제 정의 규정이죠. 보시면 제2조 정의 규정에서 5호 우리가 개정노조법이 2조, 제2조, 제3조가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2조 정의 규정 중에서 뭐가 바뀌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이 가려질까봐 살짝 올렸어요. 노동쟁이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이걸 근로관계 당사자라 하죠. 한자로 써있네. 간에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까지는, 잘 보세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뭐가 들어갔죠? 근로자의 지위라는 문구가 예전에는 여기 없었는데 근로자의 지위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기타, 대우 등, 예전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 노동쟁의는 분쟁 상태예요. 쟁의 행위는 다릅니다. 쟁의행위는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마 밑에서 나올 텐데 분쟁 상태입니다. 노동쟁의는. 그런데 근로조건이란 말까지는 똑같고, 그런데 뭐가 들어갔냐면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다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쭉쭉쭉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부터는 내용이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로조건의 결정과 다음에 이거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강의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단체 교섭의 대상과 쟁의 행위의 목적은 동전의 양면 또는 이렇게 손바닥 뒤집기라고 할까요? 손바닥 앞면 이게 손등 이게 뭐라고 그래? 어쨌든 얼굴이 가려졌네.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동전의 양면처럼 거의 이제 같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요 조문이 이제 새로 바뀌게 되면서 요 5호가 바뀌게 되면서 단체 교섭의 대상과 쟁의행위의 목적 부분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저 역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간략하게 개정된 노조법 2조, 3조를 설명이 아니라 자세한 설명이 아니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니까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너무 아쉬우니까 그렇다면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법 위반으로 인하여 도대체 요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법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죠. 야, 이거 제92조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잠시만요. 자, 여러분도 한 모금 물 한 모금 마십시다. 물 한 모금. 92조 여기 있습니다. 92조 제2호 보이나요? 92조 이제 벌칙 조항 중에 하나인데 제2호 보시면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강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그런데 이제 개정된 노조법에 뭐라고 나 있냐면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법 위반이에요. 가나다라 이거다. 그럼 볼게요. 가나다라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목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목 근로시간,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다목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목 안전보건 및 재부조에 관한 사항. 마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마는? 마 없죠. 가나다라 목까지입니다. 자, 요 조문과 관련된 거다. 자, 그 다음에
6호는 생략이 됐는데 6호는 도대체 내용이 뭐냐? 다시 맨 앞으로 가겠습니다. 정의 규정에서 6호 쟁의행위 나오죠? 6호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모니터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 직장 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찰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쟁의는 분쟁 상태고 쟁의 행위는 정상적인 운영,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쟁의 행위이죠. 자, 다시 신구조문 대비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옛날에는 지금이죠. 지금 아직 시행되고 있는, 아직은 유효한, 그러나 내년부터는 요 파란 게 시행이 되죠.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니까 뭐가 되죠? 정당한, 이게 되겠죠. 자, 3조 어떻게 바뀌었나 볼게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이 문구 들어갔어요.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활동이 들어갔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1항, 2항 구분이 없죠. 그런데 제3조가 매우 자세한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제3조 제2항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거 봅시다. 사용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다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예요. 그리고 뭘 위해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아,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오호, 좀 구체화됐죠. 많이 구체화된 거죠. 그 다음에 3항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 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자, 지금까지는 부진정 연대 책임을 인정하면서 손해액이 10억이다. 만약에 그러면 근로자 개인에게도 10억을 청구하고 노동조합도 10억, 조합간부도 10억 이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3항이 이제 신설이 됐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이거 우리 판례 문구를 요렇게 가다듬어서 딱 박아놨다. 우리 많이 본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노동조합에서 지위와 역할, 쟁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6호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자, 그 다음에 사항은 뭘로 신설이 됐는지 볼게요. 제3항, 요 위에서 본 제3항에 따른 배상 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아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네요. 법원에, 이때 법원은 배상 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 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 의무자별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5항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신원보증인에게 어느 정도의 탈출구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6항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3조가 굉장히 조문이 늘어났어요. 1항부터 6항까지 늘어났죠. 제3조의 2도 신설됐습니다. 책임의 면제.
오, 갑니다. 책임의 면제. 사용자는 단체 교섭 또는 쟁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오, 사용자가 면제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정노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런데 20분 가까이 갔네요. 네. 개정된, 신설된 내용이 많아서 자,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바람도 매우 쌀쌀해지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루하루 불꽃처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단기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